저는 작년 가을에 비트코인을 3,500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었고요. 뭐 많은 등락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2억에 달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스택스에 대한 제 관점도 동일하고요. 코인 투자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갑시다. We go together. 네, 안녕하세요. 김익코인 시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입니다. 어느덧 비트코인이 1억 4천만 원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이 2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주변에 얘기하면 그냥 흘려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이 머지않아 2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작년 가을에 비트코인을 3,500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었고요. 뭐 많은 등락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2억에 달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스택스에 대한 제 관점도 동일하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뭐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알트코인을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거고 알트코인 보유자분들의 감정은 사뭇 시비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도지, 스텔라, 뭐 리플과 같은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웃고 계실 거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스택스 생태계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포모에 우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택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레이어2 내러티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은 가는데 뭐 도지 같은 건 왜 가냐라는 생각에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잠깐 스택스의 가격 관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비트에서 시세 상승률 높은 코인을 한번 살펴보면 뭐 스텔라룸에는 1개월 만에 거의 500%에 달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그 외에도 뭐 헤데라, 폴카닷, 뭐 리플 같은 코인들이 좀 좋은 가격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스택스 차트 한번 볼게요. 스택스의 경우에는 올해 4월경에 고점을 찍고 연일 하락을 찍다가 현재 뭐 2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개나 소나 다 오르는데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뭐 저도 사람이라 아쉬운 점은 있는데 여러 번의 불장 사이클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장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 의미 없어 보이는 가격 데이터가 모이면 패턴이 되고요. 패턴이 모이면 통계가 되고 통계가 쌓이면 그게 결국 역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쌓여온 패턴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통해서 향후에 불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까지의 사이클을 살펴보면 이렇게 각 사이클별로 시장을 주도했던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장은 생각보다는 길고요. 또 불장 내에서 메타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지금 뭐 수이, 도지, 헤데라, 스텔라루멘, 뭐 에이다 같은 이런 코인들이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메타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금의 흐름이 이동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2021년에 불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잘 정리해 주신 글이 있어서 하나 퍼왔습니다. 일단 지난 사이클을 기반으로 2025년 8월에서 10월 정도가 최종 고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불장의 시작은 도지를 비롯한 뭐 리플, 에이다와 같은 약간 1세대 알트코인들이 약 60%에서 100%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솔라나의 차트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솔라나는 지난 2021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도지나 에이다와 같은 그런 코인들이 먼저 오를 시기에는 솔라나는 보시는 것처럼 5월 한 달에만 최고점 50달러 기준으로 18달러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대략 70%가량 하락을 한 거죠. 이때 당시에 뭐 솔라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멘탈 나가셨을 거예요. 뭐 기술이 어떻다, 뭐 이더리움 킬러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가격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보니 솔라나는 스캠이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지나서 21년 뭐 5월경이죠. 이 시기를 지나서 이 솔라나의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후 6월부터 솔라나는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해서 21년 11월에 260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점 기준으로 약 1500%가 상승을 한 거죠. 4, 5월 시기에 솔라나를 보유하고 계셨다가 판매하신 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셨었겠죠. 그럼 이제 4, 5월에 잘 나갔던 도지 차트를 한번 볼게요. 21년 4, 5월이고요. 4월부터 뭐 5월까지는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이후로 이제 6월부터는 11월까지 연일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4월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불장의 초기를 주도하는 코인이 있고 이러한 코인들의 메타는 뭐 지속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개 메인 메타로 넘어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난 불장 시즌을 기준으로 좀 마이너 코인들의 펌핑 메타가 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고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아직 메타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레이어 2 메타가 오는 시점까지 기다림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택스 차트도 한번 볼게요. 뭐 올해 4월 이후로 연일 내리꽂으면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레이어 2 메타를 받으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좋은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뭐 포모도 많이 오실 거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아직 레이어 2 메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레이어 2 관련 프로젝트들은 정말 무수히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택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코인베이스 50이라는 인덱스에 유일하게 비트코인 레이어 2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어 2의 메타가 시작되면 스택스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치고 나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 스택스에 대한 내러티브는 현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점은 좀 조만간 따로 영상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스택스에 대한 가격 측면보다는 스택스 생태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큰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최근 스택스 생태계에서 핫한 헤르메티카라는 DF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이 헤르메티카는 론즈 프로토콜과 비트코인 레이어 2를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수익 창출 스테이블 코인인 USDH를 만든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면은 뭐 테더나 USDC 같은 변동성이 없는 코인이니까 투자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는 그때 헤르메티카에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라고 말씀하실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현재 이 포트폴리오 중에 꽤 큰 비중을 헤르메티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헤르메티카라는 프로젝트가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 프로젝트는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헤르메티카가 제공하는 주요 상품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되는 USDH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나 은행의 개입 없이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기존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중앙화 문제와 법정화폐 의존성을 좀 해결한다는데 그 이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USDH는 보유함으로써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르게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21%의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러한 패깅과 이자율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1비트코인을 담보로 USDH를 구매하면 헤르메티카는 이 비트코인 담보를 통해서 절반의 코인 파생 상품 시장에서 선물 포지션을 잡습니다. 선물 시장 개념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현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파생 금융 상품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향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롱 포지션을 매수하면 가격 상승 시에 롱 포지션에 따른 수익을 얻게 되고요. 반대로 가격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숏 포지션을 잡는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분만큼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인버스 ETF를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헤르메티카의 USDH가 1달러에 어떻게 패깅되는지 그 원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1억이라고 가정하고 이 1BTC로 USDH를 구매하는 경우에 이 헤르메티카에서는 0.5개의 BTC를 보유하고 또 0.5개의 BTC 숏 선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가격 변동이 없을 때는 0.5 BTC의 가치는 5천만 원일 거고요. 0.5 BTC 숏의 가치도 5천만 원일 겁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0%가 올라서 1억 1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헤르메티카가 보유하고 있는 0.5 BTC의 가치는 10% 상승한 5,500만 원이 되지만 0.5 BTC 숏 선물 계약의 가치는 10% 하락한 4,5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담보 가치의 상승과 숏 선물 계약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합계는 동일한 1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이 10% 하락했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 하락하면 내가 갖고 있는 0.5 BTC의 가치는 10%가 하락한 4,500만 원이 되겠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0.5 BTC 숏 선물 계약의 가치는 10% 하락에 대한 반대급부로 10% 상승한 5,500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결국 USDH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USDH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동일하게 1억 원에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USDH는 스테이블 코인이면서 수익률도 지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자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선물 계약 시장에서는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펀딩피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매수한 보유자들이 숏 포지션을 보유한 보유자에게 일종의 수수료 개념으로 펀딩피를 지불하게 됩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다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잡은 보유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물 비트코인 가격보다 선물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거래소에서는 이 현물과 선물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펀딩피를 반대 포지션 보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반대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숏 포지션 트레이더가 롱 포지션 트레이더들에게 펀딩피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이 펀딩피는 통상 8시간마다 정산이 되어서 지급을 하거나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헤르메티카는 이 펀딩피를 받음으로써 그 지급받은 펀딩피를 USDH 보유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이자율을 지급하는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 선물 거래 화면을 보시면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선물 포지션에 대한 비중을 보여주고, 이 위에 표기된 펀딩피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시간마다 펀딩 레이트에 따라서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이러한 USDH의 수익 구조는 자체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백테스트를 시행해 봤을 때 연평균 약 11.7%의 수익을 안겨주었고요. 2022년 강세장 기준으로는 연간 26%에 달하는 수익률을 안겨주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 이자율은 주 단위로 사용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 매주 이런 식으로 연 수익률을 환산된 이자율을 공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칭 상품이 코인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더리움 기반의 이 에테나라는 디파이 플랫폼에서 올해 2월에 USDE라는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 메인넷을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가 약 4.3조 수준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에테나와 헤르메티카의 차이는, 에테나는 이더리움 담보로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인 반면에 헤르메티카는 100%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패깅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USDH TVL이 하나 약 3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TVL 기준으로 약 143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 정도의 TVL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정말 USDH가 초기 시장 상태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에테나를 통해서 이미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USDH는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헤르메티카의 USDH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럼 왜 지금 이 헤르메티카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초기 코인 프로젝트들이 초창기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이 다오 토큰과 같은 신규 토큰을 발행할 때 포인트 보유 비중에 따라서 일정량의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거나 혹은 어떠한 보상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곤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유니스왑이 초기 사용자들에게 참여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을 했는데, 그 포인트를 기반으로 유니토큰이라는 다오 토큰을 지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유니스왑을 이용했던 사용자들에게는 400개의 유니 토큰을 지급했었는데요. 이 유니 토큰이 개당 최고 44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으니 한 번이라도 참여를 했던 사용자는 적어도 약 2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단순 에어드랍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말씀드렸던 에테나가 헤르메티카와 매우 유사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에테나의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최대 수령자 기준으로 약 27억 가량의 에테나 토큰을 수령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에테나의 초기 예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에어드랍을 받았겠죠. 그 외 좀 작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분은 이제 한국 분이신데 완전 초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쯤에 에테나의 1만 달러를 예치하셨었고, 에어드랍을 중간에 9,300개를 받았는데, 현재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에나 토큰이 최고 1.4달러까지 상승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예치했던 원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에어드랍만으로 지급받았던 것이죠. 이 에나 토큰은 일회성으로 에어드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받으신 양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초창기 디파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정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이더리움의 파생 상품
플랫폼인 시네틱스 초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ICO 가격인 0.67달러 대비 토큰의 최고가인 28.5달러를 기준으로 약 4,100%의 수익을 안겨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생태계의 디파이 플랫폼이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경우를 고려해본다면 태동 중인 스택스 생태계에서도 대표 디파이 플랫폼으로 헤르메티카가 채택을 받게 된다면 에테나보다도 훨씬 큰 에어드랍을 통한 수익률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헤르메티카의 경우에는 제스트, 비트플로우, 벨라, 스태킹다오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스택스 재단이나 이 스택스의 수장인 무니발리도 언급을 할 만큼 스택스 생태계에서는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까지 정말 생태계에서 입지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론즈 프로토콜과 스택스 체인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비트코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초창기 디파이 프로젝트인 만큼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 헤르메티카에 투자하면 되는지,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방법이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현재 최대 30배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니까 잘 따라 해보시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하나하나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인 엑스버스 월렛이 필요한데요. 혹시나 이제 엑스버스 월렛에 대한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따로 유튜브 더보기란에 올려둘 테니까 그걸 보고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엑스버스 앱은 기본적으로 좀 사용을 할 줄 아신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제가 추천드린 투자 방법은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USDH를 구입한 후에 비트플로우나 벨러에 풀로 공급해서 비트플로우와 벨라의 포인트도 얻고 그 헤르메티카의 포인트는 이제 30배 가량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제스트의 담보물로 예치를 해서 20배 가량의 포인트를 적립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별로 좀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비트플로우나 벨러의 풀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을 30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 USDH와 AEUSDC라는 풀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한 USDH만큼의 USDC가 필요합니다. 이 USDC는 이제 흔히 아시는 서클에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올브리지 USDC라고 해서 모든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스트에 단일 예치하는 방법인데요. USDH를 제스트 풀에 단순히 제공함으로써 20배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별도의 USDC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USDH만 일정 수량을 갖고 계시면 그래도 좀 간편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스트의 포인트도 쌓고 헤르메티카의 포인트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한 방법인 제스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방법은 엑스버스 월렛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가능한데 일단 제가 설명은 PC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모바일로도 거의 동일하게 엑스버스 월렛 앱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헤르메티카 사이트에 접속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제 레퍼럴 주소를 통해서 USDH를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도 별도의 10%의 보너스 포인트가 지급되게 됩니다. 레퍼럴을 통해서 등록해 주신 분들께는 예치하신 금액에 따라 토큰 에어드랍 시에 추가 보상을 제가 좀 나눠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예치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해결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주소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유튜브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퍼럴 주소로 등록을 하신 분들은 아래 구글 폼에 스택스 주소와 메일 함께 기재해 주시면 추가 보상을 제가 좀 공유해 드릴 때 개인 메일을 통해서 연락 드릴 계획이니까요.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경과나 참고가 되실 만한 주요 내용을 별도로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레퍼럴을 등록하신 분들은 꼭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링크 역시 유튜브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가 공유 드린 그 주소를 이 인터넷 창에 복붙해서 넣어 주시고요. 먼저 커넥트 월렛을 눌러서 이 스택스 체인의 엑스버스 월렛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연결을 할 거냐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이때 커넥트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Successfully Signed In 이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앱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왼쪽 위에 있는 바이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 헤르메티카 페이지 안에서 USDH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한번 20개 정도의 스택스를 USDH로 바꿔보겠습니다. 수량을 입력을 해주면 내가 보유한 스택스의 수량만큼 수합할 수 있는 USDH가 표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바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수합을 할 거냐라는 엑스버스 월렛에 뜨게 되고요.
이때 네트워크피가 좀 기본적으로 0.5 스택스로 설정되어 있는데 커스텀을 선택하셔서 뭐 굳이 수수료를 많이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0.01 스택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커스텀 에딧을 눌러서 네트워크피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트랜잭션 브로드캐스티드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트랜잭션이 전송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창은 닫아주시고 이 엑스버스 월렛을 키면 이렇게 USDH가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을 지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USDH의 구매가 끝이 난 건데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죠. 네, 이제 USDH를 구매 성공하셨으면 이제 이 USDH를 제스트에 예치해서 20배의 포인트를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비트플로우에 예치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제스트가 스택스 내에서 되게 전도 유망한 앱이기 때문에 제스트 예치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비트플로우 예치 방법은 블로그에 따로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뭐 매우 간단합니다. 이 제스트 프로토콜의 주소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이렇게 서플라이 할 수 있는 요 UI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밑에 내려보시면 USDH가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이제 서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플라이 버튼을 누르고 USDH를 얼마나 공급할 거냐. 저는 이제 20개를 갖고 있는 20개를 모두 예치해 주겠습니다. 맥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엑스버스 월렛이 다시 한번 뜨면서 맨 밑에 이제 수수료가 좀 세니까 커스텀 에딧을 통해서 한 0.1 정도로 수정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하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트랜잭션 브로드캐스티드가 나오고 이제 이 화면이 없어지면 그 예치가 완료되는 건데요. 뭐 굳이 뭐 열어두지 않으시고 뭐 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굉장히 스택 체인이 빨라졌네요. 네, 바로 뭐 완료가 된 모습이고 이렇게 예치가 완료되면 유어 서플라이에서 내가 예치한 USDH의 수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뭐 여기까지 오시는데 이제 좀 엄청 쉬운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좀 생소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제 텔레그램 카톡방이나 뭐 오픈 채팅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헤르메티카를 통해서 좀 많은 수익을 함께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요 정보는 제가 별도의 뭐 공지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택스의 주요 내러티브를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투자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갑시다. We go together.